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국 언론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포탄이 주로 한국산과 이스라엘산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155mm 포탄 100만 발 가운데 상당수가 이스라엘과 한국에서 왔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기업들의 포탄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해외 비축분과 한국 기업들의 포탄 공급으로 급한 불을 끌 계획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포병 전력은 지상전의 핵심으로 뉴욕타임스는 이 전투의 향방은 어느 쪽이 먼저 포탄을 소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당국자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월 약 9만 발의 포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서방 기업이 매달 제조하는 155mm 포탄수의 약 2배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약 100만 발의 155mm 포탄 제공을 약속했으나 NYT는 이 포탄 제공의 상당수는 이스라엘과 한국에 있는 미군의 비축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으며 따라서 포탄 자체의 소유권은 미국 정부에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의 포탄의 이동은 지역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의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라피드 전 행정부는 포탄의 이동을 허용하면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러시아에 간주되어 시리아 공습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과 회담에서 윤석열 행정부는 이스라엘보다 비축포탄 이동에 더 협조적이었다고 증언했으나 한국도 비축분을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동시키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미 본토의 포탄 비축을 보충하기 위한 이동이라는 타협안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 기업이 제조하는 155mm 포탄 10만 발의 구매 계약도 성사됐습니다. 참고로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군의 포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적힌 포탄이라고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포탄은 한국 기업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 기업들의 155mm 포탄 생산이 확대될 때까지 해외 미군기지 비축분과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포탄 공급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급한 불을 끄고 지속 가능한 155mm 포탄 공급 체제를 갖출 생각이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포병 전력에는 또 다른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의 화력차를 메우기 위해 서방제 곡사포나 자주포를 혹사하고 있으며 프랑스 언론들은 하루 1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운용 방식, 즉 연속 사격 모드의 지속 사용은 피세 지천의 장전장치 시스템 자체에 큰 부담을 줘 유지보수가 필요하게 되어 정비센터가 있는 리투아니아까지 육송으로 운송해야 하며 프랑스가 제공한 세자르도 지옥 같은 연사로 소모되고 있어 18대 중 17대가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서구가 제공한 곡사포의 약 3분의 1이 유지보수를 위해 전선을 떠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포탄 공급뿐만 아니라 포병 장비를 추가 공급해 포당 발사수를 낮추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내 유지보수 체제의 내실화를 다지고 예비 부품의 공급량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미국 기업은 한 달에 155mm 포탄을 1.5만 발 제조할 능력이 있고 미국은 2023년 봄까지 월 2만 발로 늘리고 2025년까지 4만 발까지 제조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한 유럽 최대의 포탄 제조 국가인 슬로바키아도 포탄의 연간 생산량을 2배로 늘려 월 1.5만 발을 생산한다고 유럽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소련제 곡사포와 자주포에서 사용할 152mm 포탄 제조에 나선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우크로보론프롬은 월 1000발에서 2000발의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혀 우크라이나의 생산량을 본다면 러시아가 월 2만 발의 152mm 포탄을 생산한다는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포탄의 생산량을 늘리는 내년 봄까지는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량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르클레르 전차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람슈타인회의 개최가 임박한 가운데 프랑스가 르클레르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지가 보도하고 있어 과연 서방제 전차의 우크라이나 제공 문제는 어디까지 갈지가 관심거리입니다. 서방제 전차 제공으로 비판의 화살을 맞고 있는 숄츠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이 에이브럼스를 내놓는다면 독일도 레오파드2를 내놓겠다고 전달했으나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어떤 종류의 장비를 제공할 것인지는 각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서 항상 미국과 보조를 맞췄고 숄츠 총리도 다보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은 동맹국 간 조율이 필요성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백악관이 무기 제공 문제는 미국의 결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독일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해 공이 다시 독일로 돌아간 상황에서 프랑스가 르클레르의 우크라이나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폴리티코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제 전차의 제공 문제는 복잡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르클레르 전차의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로 예정된 프랑스와 독일의 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밝혔습니다. 좋게 표현하자면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막힌 독일의 도움을 주려는 모양새지만 영국의 챌린저2 제공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던 숄츠 총리가 르클레르 제공으로 납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스페인 등은 레오파드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독일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레오파드2 제공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숄츠 총리는 서방의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수적으로 많은 독일산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것을 꺼리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챌린저2와 르클레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물량이 제한적이고 3,000대 이상이 생산된 레오파드2의 제공이나 이전 승인을 허용하면 독일 전차의 제공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이 에이브럼스를 내놓는다면 독일도 레오파드2 전차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발전에 사용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점차 타국산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2024년 중반까지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해야 하고 만약 서방산 전차의 우크라이나 제공에서 독일의 역할이 두드러지면 러시아의 보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싸움의 에스컬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차 제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지 않는 서방산 전차 제공을 피하겠다는 것이 독일의 속내일 것입니다. 과연 프랑스가 르클레르의 우크라이나 제공으로 독일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이 문제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처럼 독일이 레오파드2 전차 승인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독일의 산업계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의 한델스브라트지는 지난 19일에 오만이 보유한 챌린저1을 50대 이상 구입해 업그레이드한 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를 독일 방위산업계가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델스브라트지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 방위산업계는 오만이 보유한 챌린저1을 구입해 업그레이드한 뒤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챌린저1은 챌린저2와 같은 주포를 탑재하고 탄약 공급이나 보수면에서 이점이 있어 잘 되면 연내에 인도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숄츠 총리가 전차 제공을 결정하면 레오파드2뿐만 아니라 보관 중인 레오파드1도 업그레이드해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챌린저1을 오만에서 끌어오자는 아이디어는 라인메탈이 제안한 것이라고 한델스블라트는 지적했기 때문에 이 제안의 이유는 독일 정부로부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며 어느 쪽이든 숄츠 총리의 결단이 없으면 실현되지 않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숄츠 총리가 반대한 것은 독일제 전차의 제공이므로 만일 레오파드2나 레오파드1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챌린저1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 만약 숄츠 총리가 챌린저1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금 제공을 보류하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라면 EU에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만이 50대 이상의 챌린저1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 과연 독일의 이러한 꼼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